여러분 2교시에서는 그 스레드 클래스의 대표적인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서 저희들이 그 스레드 클래스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러너블을 그러니까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로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는 이제 런 메소드를 정의하는 건 똑같고 우리가 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에서 스레드의 인수로 넘겨줄 때 파라미터를 넘겨줄 때 스레드의 런 메소드를 이제 정의한 그 러너블이 마이 러너블이면 마이 러너블 이제 그거의 인수로 넘겨주는 그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방법이 이제 보다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클래스는 이제 그 아까 1교시 때 요 스타트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용법을 이제 저희들이 잠깐 봤죠.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요 인터럽트 그 다음에 런 여기 런 있죠 런 그 다음에 스타트 스탑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하고 노티파이 뭐 이런 메소드의 사용법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나머지도 이제 여러분 한번 좀 보시고 이걸 뭐 다 외워서 활용하는 방법을 가장 좋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가를 이제 확인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스레드의 상태를 좀 보고 요 메소드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스레드를 만드는 하나짜리 스레드가 됐든 두 개짜리 스레드가 됐든 각각의 스레드를 만들고 스타트라는 메소드로 수행을 하다가 스탑이라는 메소드를 만나면 종료를 하죠.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물론 이제 만들자마자 뭐 종료될 수도 있고 수행하다가 종료될 수도 있고 다양한 거지만 그 여기 이제 스탑 스타트 외에 여러 가지 슬레드를 상호 그 연결시켜서 할 때 그 웨이트하고 노티파이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제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스타트는 스레드를 이제 시작하는 거고 스탑은 멈추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좀 이따가 버퍼라는 클래스로서의 이제 스레드가 이제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즉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나의 스레드와 서로 다른 독립적인 스레드가 수행이 되지만 어떤 거는 요게 스레드가 수행되고 다른 스레드가 요 입력값을 요 결과를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알려줘서 다시 뭐 이렇게 그 서로 연결된 스레드인 경우 이제 그런 경우 그 스레드의 수행 결과를 큐에 넣어줘요. 그래서 큐에 있으면 그걸 받아서 수행하고 없으면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제 wait이라는 메소드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스레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 스탑해서 시작하고 끝나고 하면 되는데 어떤 하나의 스레드의 그 수행 결과를 가지고 그 다른 스레드의 수행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결과를 다시 먼저 번 스레드에 그 알려줌으로써 다음에 그 또 스레드를 독립적이 수행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떻게 두 가지 스레드를 그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종료할 수 있는가?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가 여기서 보면 Q라는 거 있죠. Q. 이제 Q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제 개념인데요. 이제 Q, U, E, U, E. 대기 장소라는 거죠. 대기 장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Q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은행에 가면 대기표를 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제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수행을 하죠. 대기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뭐 은행 직원이 보고 요걸 수행을 한 다음에 이제 대기 장소에 없으면 기다리죠, 이 사람이. 근데 오면 또 처리하고. 그래서 이런 스레드가 이런 뭐 직원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니까 쭉 이제 여기 하나의 스레드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이제 Q에 대해서 이제 버퍼라는 클래스를 사용할 텐데 우리가 이제 그 뭐 웨이트 그 실행 가능한 상태에서 실행 중지 상태로 되는 경우가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서스펜드, 웨이트, 슬립.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보면 그 웨이트라는 메소드를 써가지고 또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심판이 어떠한 그 선수에 대해서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강제적인 종료도 있어요. 인터럽트라는 게 아까 앞에서 보면 여기 인터럽트 있죠? 현재 스레드를 중단하는 메소드예요. 그러면 그 요거는 뭐 완성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트라이라는 변수를 이제 만들어서 스레드를 하나 만들고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슬레드 끝나도록 기다리는데 추가적인 슬레드가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2 이상 넘어가면 종료할 수 있게끔 그렇죠? 종료되게끔 그래서 종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어떠한 스레드가 동시에 수행이 될 때 인터럽트라는 그 메소드를 쓰게 되면 강제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강제 종료하는 방법은 요 인터럽트라는 메소드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인터럽트라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좀 그 과장된 예제이긴 하지만 이따가 보면 이따가 예제가 좀 그래도 현실적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드는 사람 비스켓 그 소비하는 사람 이제 계속 만들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뭐 그 이 사람이 만드는 동시에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좀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거 넣는 공간이 없어서 그만 만들어야 되는 상황. 그쵸?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비하려고 하는데 없는 상황.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죠. 여기도 기다려야 되고. 그쵸? 그래서 만들면서 기다리고, 소비하면서 기다리고,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드는 작업과 소비하는 작업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스레드, 이것도 스레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를 설명할 때 그 스레드들 간에 서로 조정 상태에 있는 상황을 프로그램이 할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두 가지 스레드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죠.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만드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서 없는 상황, 있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만들었을 때 지금 이 사람이 찾을 때 없는 상황 기다려야죠. 그 다음에 만들었는데 여기 공간이 없어서 또 기다리는 상황. 요거를 조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바로 버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Q라는 거의 기본적인 실체가 이제 버퍼예요. 버퍼.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들었을 때 기다리는 상황, 그러니까 소비할 때 기다리는 상황을 버퍼를 한다. 그래서 버퍼라는 메소드를 할 때 그 일반적인 방법이 요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만들 때까지 다 만들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 만들었으면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꽉 찼을 때 알려주는 겁니다. 그만 만들라고 기다리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없으면 기다리라고 하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죠. 그렇죠? 물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데 무작정 쳐다보는 사람은 이제 비생산적인 사람이죠. 다 끓였으면 알려주는 거예요. 뭐 소리로 알려주든 요게 그 버퍼 역할을 하는 강아지가 알려주든지 간에 이 버퍼 역할을 하는 걸 정의를 해줘야 돼요. 얘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으면 만들라 아니면 기다려라 넣을 공간이 없으니까 기다려라 아니면 여기서 없으니까 기다려라 그쵸?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버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뭐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에서는 요 wait하고 notify라는 두 가지의 그 메소드를 쓴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아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행되는 결과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산자가 케이크 만들면 소비하고 1번 소비하고 2번 소비하고 3번 소비하고 9번 소비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면 소비하고 만들면 소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수행하다 보면 얘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먼저 먹으려고 하는데 없는 상황. 그쵸? 그 다음에 다 먹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 그쵸? 그 다음에 생산자가 또 이미 소비자가 먹지 않았는데 다 만들었는데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을 동시에 코딩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만들어서 있으면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다 만들었으면 알려줘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다 먹었으면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웨이 상황이 바로 Q인데 그러한 Q가 여기서는 버퍼라는 클래스로 구현하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버퍼라는 클래스가 두 가지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get 얻으려고 하는 상황일 때 기다리는 것과 소비자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empty하지 않은데 물건을 다 만들어서 기다리는 상황.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번째 거는 기다려서 만들어서 알려주는 상황이고 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요 첫 번째 거는 get은 얘가 먹으려고 하는데 없어서 기다리는 상황, notify 해주는 상황까지. notify all이라는 게 요까지요. 요거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는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기다렸다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상황.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get은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요거고, put은 이제 생산자 관점에서 요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기다리고 만들고 기다리고 만들고. 그래서 get인 경우는 이제 비어 있으면 이제 뭐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쭉 에러가 나면 얘 수행하기 때문에 에러가 안 나게 되면 기다렸다가 이제 get이 소비자라 그랬죠. 기다렸다가 다 먹었으면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자 관점에서 보면 비어있지 않으면 이게 느낌표가 비어있지 않으면 그렇죠? 만들었으면 알려줘라 이러니 가져가라고. 그렇죠? 그래서 요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개념이 그 개념이고 요 기다려서 노티파이하고 기다려서 노티파이하는 상황을 버퍼 클래스로 구현을 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요 get과 요 put은 요 싱크로나이즈드라는 데이터 타입을 또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동기를 맞추는 이제 상황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을 썼죠.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지금 썼죠. 그래서 프로듀서를 만들고 아까 만든 버퍼 하나 만들어서 프로듀서라는 거에 이제 생성자로 쓰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0, 1, 2, 3, 4, 5, 6, 7, 8, 9까지인가요? 이게 9까지 그죠? 9까지 계속 만들면서 푸시 생산자라고 그랬죠? 생산자를 구현하고 다 만들었으면 이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소비자 관점에서는 get을 하겠죠. get을 해서 소비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트라이 캐치는 뭐 에러가 나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이제 랜덤하게 요 에러가 슬립이라는 메소드를 써가지고 저희들이 슬립이라는 메소드가 여기에서 보면 지금 슬립이라는 메소드는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아까 우리가 지금 슬립 그죠? 요 슬립을 호출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실행 가능한 상태로 있다가
요 슬립이라는 걸 호출을 하면 중지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요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스레드가 중지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에러를 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트라이 캐치는 뭐 에러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이해를 하는데 요거를 좀 신경을 쓰게 되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요게 이제 뭐 아까 get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가 기다리다가 아까 기다리다고 하는 거는 클래스에서 get이라는 걸 이제 선언을 해서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요걸 빼고 좀 해석을 해보면 비어 있으면 이제 우리가 get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비어 있으면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기다리는데 요게 어떤 다른 어떠한 기능이나 다른 스레드에 의해서 호출이 되게 되면 에러가 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다리다가 바로 비어 있다라고 알려주고 여기다가 노티파이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 푸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어 있지 않아서 그렇죠? 요것도 이제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만들면 요거를 다시 이렇게 노티파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노티파이는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의 노티파이는 여기서 노티파이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웨이시라고 하는 거 버퍼로 해결한다는 게 여기서 지금 알려주고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기다려서 다 만들든지 다 먹었든지 알려주는 상황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수행을 좀 이제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면 소비하고 그래서 약간 좀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금방 이제 쭉 수행이 되긴 하겠지만 이제 요거를 아까 앞에서 요 데이터 있죠. 한 10,000개 정도의 여기서는 뭐죠 이게? 케이크라고 생각 케이크는 아니지. 여기 지금 케이크라고 나와 있죠. 이 그림은 지금 케이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라면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요거를 한 10,000개나 뭐 10만 개 정도 하게 되면 요게 출력되는 게 약간 좀 순서적으로는 똑같지만 약간 웨이시라는 요 메소드가 수행이 되면서 이게 약간 좀 이제 느려질 겁니다. 뒤에 가서는. 여러분 한번 그게 제 말이 좀 어떻게 좀 이제 좀 다른 얘기인지 아니면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책에서는 몇 가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클래스를 몇 가지 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 예제를 설명 못 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좀 제가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각자가 좀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또 그거를 확인을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레드라는 객체를 우리가 스레드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좀 염두에 둬서 첫 번째 방법이 클래스를 상속을 해서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상속을 해서 쓰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테이션 해가지고 몸체를 구현을 하고 런을 그 다음에 스레드라는 객체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때 아까 몸체를 구현한 클래스를 인수로 넘겨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두 번째 방법이 인터페이스 러너블이라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run, start, interrupt 뭐 요거 정도를 런은 이제 워낙이 수행되는 거니까 여기 슬립이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슬립이라는 메소드가 현재의 스레드를 지정된 시간만큼 재우는 겁니다.
지정된 시간만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의 요 숫자를 넘겨주는 인수는 다 단위가 초가 아니라 밀리세컨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밀리세컨드는 아시겠지만 그 1초가 여러분 10의 3성 1, 10, 100, 1000 MIL 밀리세컨드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MS라고 얘기하는 밀리세컨드죠. 그래서 1초 짝각 이라는 거는 1000밀리세컨드죠. 그래서 여기서 넘겨주는 숫자들은 다 초 단위가 아니라 밀리세컨드 단위죠. 그래서 아까 그 스레드가 슬립을 호출하는 경우 그 사실은 실행 중지 약간의 실행 완전 중지가 아니고 스탑이 완전 중지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웨이트나 서스펜드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중지하는 거예요. 약간 중지. 그죠? 그래서 어느 기다리는 거죠. 어떤 노티파이를 받을 때까지 웨이트를 하는 그런 동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요 슬립이라는 그 메소드를 보면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 상태, 약간의 정지 상태로 가는 게 서스펜드, 웨이트, 호출 메소드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구현하는 거고 그래서 인터럽트를 해서 강제 종료, 인터럽트는 강제 종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지가 아니라 얘는 완전 종료로 하는 거가 다르죠. 그래서 인터럽트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 스레드 중단이지만 슬립은 말 그대로 잠자는 거잖아요. 어느 지정된 시간만큼만 재우는 방법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건 완전 종료.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그 웨이트하고 그 다음에 슬립이라는 메소드가 여기서 그러니까 웨이트는 그 여기서 보면 웨이트라는 것도 여기 있나요? 웨이트를 보면 일드 양보하는 거, 일드가 양보하다. 우리 교통표지판에 보면 일드가 양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슬립, 그 다음에 인터럽트라는 건 중지, 액티브 이거 카운트 개수 구하는 거고요.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웨이트라는 건 설명은 안 돼 있지만 그 잠깐 정지죠. 웨이트하고 슬립하고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또 웨이트하고 되면 잠깐 중지하고 있다가 만들면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웨이트라는 메소드를 써서 요 어떤 다른 데서 이제 그 어떤 기능적 신호가 오지 않는 한 그렇죠? 기다리고 만들 동안 그렇죠? 그 다음에 알려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자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알려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풋하고 여기 슬립이라는 게 여기 있네요. 그렇죠? 스레드가 슬립인 상태에서 이게 그 랜덤 베어리어블인데 우리가 랜덤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0보다 크거나 같고 랜덤이라는 숫자는 1 사이에 랜덤 넘버가 발생하죠. 양변에 100을 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00 곱하기 랜덤이라는 숫자는 100이라는 숫자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100보다 그러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0이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인티저로 다시 환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실수인데 실수. 그렇죠? 인티저로 환산했기 때문에 내가 그 0부터 99까지 그렇죠? 예, 숫자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랜덤하게 받은 게 그 혹시나 뭐 에러가 난다면 이제 이렇게 수행하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대기 시간의 역할을 좀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게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부터 99까지 숫자를 랜덤하게 발생하면서 기다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요거를 에러를 체크할 거 아니에요. 트라이 하면서 그렇죠? 트라이라는 게 얘가 에러가 있는지를 조건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요 웨이트라는 그 메소드를 확인하는 동안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wait이라고 하는 동안은 요거를 try라고 하는 게 얘는 수행이 돼요, 반드시. 에러가 났을 때만 이제 얘를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에러가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지연을 시키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 방법을 좀 이해를 하시려는 거고, 이건 랜덤이기 때문에 빨리 수행될 수도 있고 늦게 수행될 수도 있어요. 0과 100 사이에. 밀리세컨드 단위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0과 99 사이에 숫자가 랜덤하게 발생돼서 대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러를 체크하는 동안 대기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고 어쨌든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생산자 소비자지만 이게 데이터 송신 수신 역할도 하는 거고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역할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데 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을 하고 이 코드는 이제 여러분들 확인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